안녕하세요. 아카데믹 잉글리시를 맡은 남정현입니다. 이번 주 첫째 주로서 여러분들이 교재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리엔테이션 입장으로 차근차근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아카데믹 잉글리시를 공부를 할 것이며 어떻게 잘 따라와 줘서 결국 어때요? 궁극적으로 좋은 학점을 받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잘 설명을 듣고 이번 학기 저와 함께 좀 알찬 시간의 교과목이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첫 번째 장에서 아카데미 잉글리시 하고 난 다음에 pathways라는 단어를 썼죠. 이 pathways가 뭡니까, 여러분? 책 이름입니다. 자, 제가 한번 그 다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코스 디스크립션즈 나와서 이 코스의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른쪽에 나와 있는 pathways가 있고요. 여기 잘 보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스라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출판사입니다. 이 교재를 꼭 사셔야 됩니다. 사셔서 제가 과제물로 여러분하고 대면 수업이 아니라 비대면 수업이니까 어떻습니까?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만날 수가 없어요.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했던 내용을 그 안에다가 꼼꼼하게 손글씨로 공부해서 영어 공부할 때 우리 쓰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끊고 뭐 이렇게 단어 정리하고 이런 것들 했던 그런 것들을 찍어서 올려서 제출하는 것을 매주마다 할 겁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시고 다음 그 시간은 이제 반마다 좀 틀릴 겁니다. 그걸 제가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딩 위주고요. 요 교재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러버스라는 게 뭐예요? 강의 계획서죠. 첫 주는 코스 인트로덕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유닛 3가 2주, 그러니까 보통 한 유닛이 2주에 걸쳐서 갑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유닛이 있지만 저는 이제 막 진도를 뽑고 막 그러는 것보다 차근차근 스트럭처,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잉글리시 스트럭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익히는 과정이 제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교과목을 하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 5주차고요. 그 다음은 6주차, 7주차, 8주차가 옵니다, 여러분. 8주차는 바로 중간고사이죠. 중간고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범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자, 배운 데까지 7주차까지 배운 것이 바로 뭐라고요? 8주차의 중간고사가 될 겁니다. 시험에 대해서는 그때 또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15주차에 마지막 기말고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뭐냐면 계속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저번 학기에는 계속 2주 계속 느려서 사실은 정확하게 만난다는 비대면이 아닌 대면 수업을 할 거라 생각하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좀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획이 계속 무산되는 거 있죠. 하지만 이번 학기는 좀 심상치가 않아요. 코로나가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다 비대면으로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2학기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주는요. 어떤 주가 빨간색이든 어떤 색이 빨간색이 아니든 간에 추석주는 다 모두 휴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날 같은 날이 빨간색이 되어 있는 과가 있을 거예요. 그 과는 그냥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석은 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좀 이동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요즘 좀 심상치 않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추석주는 제가 담당하는 모든 수업을 휴강으로 하고요. 15주가 됐을 때 저는 아마 보강주가 될 겁니다, 여러분. 보강주의 가능성이 되게 많이 크고요. 16주 차에 여러분 보통 얘기하는 기말고사가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클래스룸 policies 우리가 클래스룸에 있진 않아요. 즉, 교실 안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할 게 많은 게 많아요. 하지만 이제 좀 자유로운 게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약간의 자유성을 준 거에 뭐냐면 줌을 활용한 수업을 하는 것보다 각자 앉아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우리 대학 수업에 중요한 것은 출석입니다. 출석 하루 1시간 빠지면 거의 마이너스 1점이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1학기 때도 배워봤고요. 또 여러분 중에 또 2020학번 아닌 학생들은 뭐 이미 다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너무 출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 만약에 그 지각이 일어나면은 1시간 결석으로 계산합니다. 1시간 결석은 거의 뭡니까? 한 1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만약에 3분의 1이 만약에 결석이죠. 그러면 무조건 F 나갑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컴퓨터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출석을 제가 올리면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합니다. 제가 출석 점수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출석 여부에 대해서 출석, 지각, 결석 이거를 체크해서 넣었을 때 점수는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석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있죠. 세 번째 얘기 나왔습니다. 정말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신검을 받으러 간다. 그럼 당연히 출석 인정됩니다. 또 우리 학교 제가 이제 경험치가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또 뭐 양궁부라든가 배드민턴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합 나간다? 예, 출석 인정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거 있으면 면접 간다? 예, 출석 인정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그 인정원을 받고 오면 제가 뭐든지 출석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대면 수업에 만날 수 없잖아요. 교실 현장은 딱 교실에 딱 착석해서 제 기준이 참 되게 까다로웠어요. 5분 안이라든가 출석부 1번 불고 2번 불 때까지 안 오면 무조건 지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5분이면 끝났어요. 근데 비대면 수업은 제가 그래도 조금 느려서 15분까지 출석이 들어와 줘야지만 출석을 인정합니다. 15분 이후로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결석입니다. 여러분, 자, 기억하셔야 돼요. 비대면 수업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을 뭐라 그러죠? 수업을 다 묵혔다가 한꺼번에 보는 거 저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랑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자, 무역과 친구들은 화요일 날 9시부터 저랑 만나야 됩니다. 그 무역과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시부터 바로 9시 5분 전부터 세팅을 해가지고 출석 딱 눌러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하시고요. 근데 저도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어떤 경우에는 깜빡 책 보다가 5분 후에 출석 들어가야지 해놓고는 책을 읽다가 그 책에 빠져서 제가 한 10분 늦은 적도 경험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15분까지 들어오면은 무조건 출석 인정이고 15분 이후에 들어오는 거는 출석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15분이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기억하는 거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게 3분의 1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석 안 되면 F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유가 있다. 그럼 출석 인정원을 갖고 오면은 출석됩니다.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각과 출석의 그 시간의 그 경계, 리밋 되는 그 시간이 얼마냐? 15분까지 들어오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교실 수업은요, 5분도 안 되고 출석 1번 불고 2번째 불렀을 때, 왜냐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끝에 그 이름이 불려진 사람은 늦게 들어와도 네 하고 들어오는데 맨 처음에 출석부 맨 앞에 있는 친구들은 되게 억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번 불러줄 때까지 1번 불고 다시 1번 불러줬을 때 있으면 출석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 3분이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더 느려서 여러분한테 좀 혜택을 주는 거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비대면이라서 늘어지고 계획적이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잡고 내가 딱 정해진 시간에 딱 세팅해놓고 그 시간에는 반드시
그 시간에 수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절, 코로나 시즌에 익혀야 될 사항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나머지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메일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 많아요. 저는 좀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묻는 경우, 사소한 경우를 많이 물어요. 뭐 언제까지 과제물을 제출하나요? 사실 그거 여러분 다 공지 상황이 있는 건데 귀찮으니까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가 그랬을 땐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하게 어떻게 됩니까? 찾아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정보를 찾을 수 있거든요. 또 있어요. 또 제가 이런 제 실수가 되는 경우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누가 이렇게 몇 명이 물어봤을 때 대답했을 때 제가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이 정보를 다 제공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 여러분하고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가 그렇잖아요. 얘기를 해놓고도 나중에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정보도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이 러닝 안에다가 같이 넣어서 함께 공유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러분 아주 좀 개인적이고 굉장히 그 비밀적인 그런 이야기들, 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히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수업에 관련된 모든 사소한 것들은 개인적인 질문보다는 올려서 즉 단톡방으로 활용을, 제가 저번 학기 단톡방을 또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하고 좀 논의를 해보고 단톡방 운영을 하겠고요. 어쨌거나 이 러닝 안으로 함께 그 공유하는 거로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은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공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이라도 뭐 강조를 할 겁니다. 즉 저는 영어의 구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어의 구조를 알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되고 영어가 쉬워지는 거거든요. 모든 공부는 영어의 구조 공부라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조라는 말을 뭐 흔히 문법 공부라 하지만 저는 그 문법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어의 구조 공부라 생각합니다. 그걸 잘 따라 주었으면 좋겠고요. 노티스라든가 어나운스먼트, 제가 여러분한테 알리는 아나운서가 알리는 것들처럼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과제물 내는 시간, 언제까지 내라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 이 러닝 안에다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각 반별로 잘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학점을 어떻게 받아갈까? 자, 제가 저번 학기 학점을 내봤어요. 자, 저번 학기에 즉 코로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평가라는 게 있고 절대평가가 있는데 그전에는 우리 교과목이 상대평가였어요. 그래서 상대평가라는 것은 뭐냐면 70% 이상 절대로 A와 B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평가가 돼서 한 반이 매우 잘했을 경우 한 반 전체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반은 굉장히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반 분위기가 전체 좋은 학점을 받아가고요. 조금 침체된 과는 좀 살짝 좀 덜 받아가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번 학기 해보니까요. 이번 학기도 마찬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 간다면 A 받고 B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반은 C하고 D도 거의 안 나온 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0점 만점에 20포인트는 20%죠. 퍼센트와 똑같습니다. 20%입니다. 20%는 뭐예요? 출석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 기말 똑같이 비율이 똑같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공부 못하다가 중간 망쳤는데 기말 잘 보면 되죠? 뭐 이런 얘기 가끔 질문 받아요. 아닙니다. 중간도 잘 보셔야 되고 기말도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학생들한테 점수를 잘 주는 거지 중간 못하다가 기말 잘하는 거
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온라인상으로 이 포인트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과제물을 어사이먼트라는 게 과제물인데 이 과제물을 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지금 비대면이고 여러분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 화면상으로 목소리와 함께 텍스트 뭐를 갖고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밑줄 치면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할 텐데요.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그때 교재에다가 이렇게 공부했던 것을 찍어서 올리는 게 과제입니다. 과제를 여러분 써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받기가 힘든데요. 저번 학기 저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 있었잖아. 이게 가장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공부한 거 찍어서 바로 올려도 좋겠지만 그래도 그 뭐라 그러죠? 데드라인은 제가 한 5일 전, 5일 후까지 좀 해서 각 과마다 만약에 월요일 날 수업이 있었다. 그럼 금요일까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화요일에 수업이 있었다. 그럼 언제 해주시면 되는 겁니까? 토요일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 듣고 그럴 수 있잖아요. 수업 듣고 뭐 이렇게 좀 분주할 수 있을 때 공부하느라 아주 집중할 수 있지만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들었을 때는 필기도 좀 내가 약하다 그러면 다시 또 들어서 완벽하게 필기하고 공부해서 제출하는 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교재를 그냥 교재 찍어서 제출입니다. 이 포인트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퀘션즈가 있는데 저번 학기 제가 좀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면서 느껴내는 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 많은 질문이 왔던 친구들이 좋은 학점을 받아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잘하는 친구한테 점수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정말 이거 수준 떨어진 영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질문 중에 우리 교과 과정이지만 너무 수준 떨어지는 질문은 저는 받아줍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요. 이런 경우 있어요. 오늘 수업은 만약에 관계대명사 관련해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관계대명사 말고 관계부사를 해서 좀 비교 설명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는데 그런 질문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배운 거는 오늘 완벽하게 외워야 알아야지 다음에 우리가 관계부사 나왔을 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워냈던 그 내용 안에서 질문은 해주셔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여러분한테 좀 미리 부탁을 드리겠어요. others는 여러 가지 기타 있어요. 제가 느껴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하는 행동 속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어요. 저 촉으로 느껴내는 게 있는데 물론 그 촉으로 할 수 없지만 거의 5점 만점에 거의 5점을 줄 계획인데요. 가끔 좀 제가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루드하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의 선생이고요. 저는 여러분을 굉장히 뭐라 그러죠? 항상 이렇게 존중하고 학생들을 굉장히 뭐라 그러죠? 친절하면서 폴라이트하게 대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학생들 중에 굉장히 저한테 뭐죠? 친절하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점수를 깎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공부를 떠나서 영어 공부를 떠나서 이거는 기본 예의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others 안에는 조금 서로 거친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굉장히 또 험악해지는 경우도 또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비대면 수업에서 느끼지 못했어요. 비대면 수업에서 느끼지 못했고 대면 수업에서 교실 안에서 많이 느꼈던 내용이에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막 핸드폰을 본다든가 막 엎드려 잔다든가 이런 거였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는 그리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others는 비대면이지만 느껴내는 게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서로 배려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저랑 다른 이제 교재 관련돼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니다.